안녕하세요, 한창원 변호사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마음이 풀리면 교착 상태도 풀린다 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사례는 어떤 사례냐. 자, A는 해외에 있어요. 해외에 있습니다. 근데 B는 한국에 있어요. 한국에 있으면서 두 분 다 이제 한국 사람이니까 이혼 소송을 한국에서 해야 되겠죠. 한국에서 이혼 소송을 하는데 이제 B가 이혼을 하자고 청구를 한 거예요. 청구를 하고 위자료도 내놓고 뭐 재산 분할도 내놔라 이랬단 말이에요. 결론은. 그런데 A는 첫 번째 뭐 A가 적극적으로 이혼을 하겠다는 의사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특별하게 A 입장에서는 A가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오히려 잘못을 했다면 배우자 B가 더 잘못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B가 막 이렇게 소송을 걸었는데 쉽게 말하면 B는 A를 나쁜 사람으로 몰아갔던 거예요. 몰아갔는데 자, A는 이제 해외에 있으면서 이제 한국에 있는 변호사를 선임했을 거 아니에요. 한국에 있는 변호사를 선임했다. 근데 저는 아니었습니다. 다른 변호사 선임해가지고 대응을 하는데 이 B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B가 공격하는 것들을 도저히 여기서 속 시원하게 이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A의 마음은 어때요? 너무도 억울하지. A는 너무도 억울합니다. 내가 지금 원치 않는 이혼을 하는 것도 억울한데 심지어 마치 내가 귀책 배우자인 것처럼 몰려가지고 제대로 반박도 안 되고 있고 그렇게 몰려가지고 나는 막 내 관점에서는 내가 억울하고 저 사람이 귀책성이 있다고 느껴지는데 그게 여기서 말하는 귀책이 우리가 이혼 소송에서 바람을 피웠다 때렸다 이렇게 단순한 문제는 쉬워요. 차라리 그죠? 때렸다 뭐 때렸으면 뭐 진단서 있고 사진 있고 뭐 119 112 출동 신고 내역이 있고 하면 되고 바람을 피웠으면 바람 피운 증거를 잡으면 되고 그런데 우리가 이제 부부 사이 A와 B 부부 사이에 귀책의 문제가 그렇게 단순 명료한 사례 그 케이스가 아닌 경우도 많거든요. 많아요.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사례에서는 B가 A의 귀책이라 주장한 건 뭐냐면 자 B는 아이도 있단 A, B 사이에는 아이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A는 몇 년 동안 한국에 오지도 않았고 제대로 된 양육비도 주지도 않았고 이러면서 이제 막 주장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앞뒤 내용 맥락을 다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냥 B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럼 B의 말이 타당해 보이잖아요. 배우자라는 사람은 아이의 부모라는 사람은 해외에서 한국에 들어오지도 않고 양육비도 안 주고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A가 나쁜 사람처럼 보이죠. 보입니다. 그런데 A는 그것을 사실은 그게 아닌데 내가 억울한데 이러고 있다가 반론은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면 나는 이혼 못 해주겠어. 이혼 거부 전략을 그냥 펼치는. 근데 A의 진위는 재결합을 원한다는 거나 그건 아니에요. 근데 일단은 내가 지금 서로 전쟁을 하고 있는데 소송을 하고 있는데 내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일단 거부 전략이 나온 거죠. 거부 전략이 되니까 이 소송이 어떻게 됩니까? 교착이 되는 거예요. 교착이. 상당 기간 시간만 가는 거예요. A는 해외에 있기 때문에 뭐 가사조사 이런 것도 어렵잖아요. 근데 이제 이혼 여부가 다퉈지는 게 되는 것이고 그래야 되니까 법원에서 시간은 한정없이 흘러가고 계속 교착 상태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A는 이 해외에서 얼마나 깝깝하겠어요. 한국에 있는 변호사를 자기 직접 만나지도 못하고 이래 막 물어보는데 뭔가 속 시원하지도 않고 이게 문제 해결은 안 되고 그래서 A도 심적으로 힘든 거예요.
그래서 A가 이제 저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이제 저를 선임해가지고 이제 저와 소송을 시작을 합니다. 저와 소송을 시작. 근데 제가 이제 이 사건을 봤을 때 이제 A와 상담을 했을 거 아니에요. 내가 A가 진짜 원하는 바가 뭔지를 물어봤어요. 진짜로 이혼을 안 하고 싶으냐? 아니에요. 자기는 이혼을 하고 싶대. 진이는 이혼하고 싶다. 두 번째는 내가 오히려 위자료를 받아야겠다. 위자료를 받아야겠다는 거는 돈의 문제도 있지만 누가 잘못했냐를 가릴 때 상대방인 B가 잘못된 겁니다. 는 게 있었고 결론은 그 다음에 이제 재산 또 해외에 있는 재산이 있어 보니까 부부 사이에 이것도 재산 분할도 일단 정리가 돼야 돼. 그러니까 이 소송 자체가 교착이 돼 이혼 여부도 이혼을 한 해만 해도 지금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위자료와 재산 분할까지 다 정리가 돼야지 이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는데 이제 본인 또 너무 힘든 거예요. 시간만 가고 아이는 만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는 뭔가 해결을 보고 싶다. 관계를 내가 억울함이 남지 않게 정리를 하고 싶다라고 해서 이제 제가 사건을 받게 된 사건. 그런데 A가 바라는 위자료나 A가 바라는 재산 분할이 A가 바라는 바가 제가 봤을 때 A가 되게 말도 안 되는 걸 주장하느냐가 아니에요. 오히려 A는 너무 제가 봤을 때는 욕심이 너무 없을 정도로 A는 합리적인 해결만 되면은 자기는 이거대로 이혼을 하겠대. 그래요? 이게 지금 A가 원하는 바대로는 거의 뭐 판결로 가도 이렇게 나올 것 같고 제가 느낄 때는 제가 B의 변호사라면 우리 A가 이렇게 제안을 한다면 제가 B의 변호사 받아들일 것 같거든요. 너무 합리적인 제안이야. 그냥 끝까지 가도 뭐 그렇게까지 뭐 달라질 것도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사건을 받았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위자료 누가 귀책 배우자냐의 관점에서 그 부분을 이길 수 있어야 의뢰인께서도 A도 나도 이혼하겠다가 되는 거고 그래야지 재산분할도 합리적인 방안으로 정리가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해결이 안 되니까 모든 국면에서 교착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곰곰이 보니까 아까 B는 무슨 귀책을 주장했어요? A는 해외에 있으면서 한국에 오지도 않고 뭐 양육비도 안 보내고 어쩌고 뭐 내가 저 해외에 있을 때 뭐 생활비도 뭐 거의 주지도 않았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사건의 이 부부의 국면을 잘 보면 이런 B의 말이 맞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 진실은 뭐냐면 A와 B는 해외에서 만나서 처음 만난 것도 해외, 결혼을 한 것도 해외, 그리고 결혼을 하면서 부부가 살기로 했던 것도 해외란 말이에요. 이 A가 있는 나라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럼 정작 그렇게 다 합의를 봐서 결혼을 해놓고 정작 그 합의를 깨버리고 가출, 해외로 나가버린 사람은 누구냐면 A가 아니고 B인 거예요. 이 해외란 나라가 제가 예를 들어서요, 뭐 미국 아닙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미국이라고 예시를 든다면 A와 B가 미국에서 살기로 했는데, 그잖아요. B가 난 이제 미국에서 못 살겠어 하고 한국에 들어와 버렸어. 그거는 반대로 말하면 A와 B가 한국에서 결혼을 하기로 하고 뭐 해외는 생각도 안 하고 A와 B가 한국에서 살았는데 갑자기 부부 중에 한쪽에 나 미국 가서 살아야겠어. 따라오려면 따라오고 말란 말어 하고 가버렸어. 그럼 그런 관점에서 보면 누가 부부의 약속을 깬 거예요? B가 깬 거죠. 그리고 누가 억울해요? A가 억울한 거지. A는 미국에서 만나서 미국에서 결혼하게 했고 앞으로 부부가 미국에서 직장을 서로 갖고 살기로 하고 살았는데 B가 난 미국 못 살겠어 하고 가버렸으면 반대로 말하면 한국에서 결혼한 부부에서 한쪽에서 그냥 전혀 예견할 수 없는 사유로 그냥 해외로 나가버린 거와 동일하죠. 이 부분만 제가 잘 풀어나간다면 A의 억울함이 풀리는 거죠. B는 역으로, 왜냐면 우리는 다 판사도 한국에 있고 변호사도 한국에 있고 B도 한국에 있으니까
우리는 은연중에 한국이 본거지라는 전제로 사실관계를 막 판단한단 말이에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한국에서 살아야 되는데 부부가 A가 해외에 나가 있었으면서 자주 오지도 않고 뭐도 안 하고 이렇게 A가 나쁜 사람처럼 귀책 배우자처럼 보이죠. 근데 진실은 뭐예요? 실제로 부부가 살기로 했던 집에서 가출을 한 사람은 B인 거예요. 그러니까 A는 황당하지. 그래놓고 자기가 뭐 약속 깨고 자기 변심을 해서 약속 깨고 한국으로 가버려 놓고 그래놓고 자기가 이혼하자고 내가 유책 배우자네. 네가 한국에 안 들어와서 그게 귀책이네. 이런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 이 사람은 다 뭐 미국이라 치면 미국에서 대학도 나오고 미국에서 직장도 있고 미국에서 이제 살기로 다 돼 있는 사람인데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렇다고 B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거에 따라서 내가 살던 곳을 다 버리고 한국으로 다시 들어올 수 있는 상황도 아닐 거 아니에요. 사람의 삶이라는 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B도 양심이 있으면은 내가 미안한데 내가 미국에서 못 살겠어. 그러니까 이혼하자. 이렇게 해야지. 마치 A가 미국에 있는 게 무슨 귀책인 것냥 한국에 자주 안 들어오는 게 귀책인 것냥 주장을 하는 것은 B는 조금 나쁜 거죠. 나쁜 거고. 그래서 제가 들어가서 일단은 그 귀책 부분을 제대로 바로버렸어. 서면을 써가지고 판사님 잘 판단해 보시라. 진짜로 집을 나가가지고 귀책 배우자는 B다 하고 정리를 해버렸어. 그게 팩트이기 때문에 판사님도 충분히 설득이 됐다고 봅니다. 그래 놓고 이제 저는 오케이 그럼 우리도 이혼을 하겠다. 반소장 내놓고 이혼을 하겠다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상대방 쪽에 연락을 해서 합리적인 안을 제시를 했더니 상대방 변호사가 다 거부를 해요. 그리고 끝까지 감정적인 우리는 합리적인 안을 제시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감정적인 대응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조정이고 뭐고 필요 없어. 우리는 빨리빨리 판결 받고 마무리를 짓자고 이렇게 됐어. 그래서 그 소송을 끌어와가지고 결국에는 상대방이 반박하는 것들 다 내버리고 의뢰인이 A가 처음에 원했던 바대로 재산분할도 합리적인 수준에서 다 정리가 됐고요. 양육권은 뭐 B가 한국에 A를 데리고 있었으니까 B 쪽으로 결정을 했지만 면접교섭 있잖아요. A가 아이한테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아시겠죠? 미국이라 하면 미국하고 한국하고 뭐 1시간 거리도 아니잖아요. 어떻게 자주 와요. 그리고 또 이 사이에 이 교착 상태에서 코로나 사태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애를 못 보는 거야. 애는 어린데. 애를 못 보니까 A는 아이에 대한 애정은 상당하다는 말이에요. 근데 아이를 데리고 해외로 가버린 사람 누구다? B. 그러니까 면접 교섭을 굉장히 잘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이진 않지만 A 입장, 우리 A를 변호한 저의 입장에서는 면접 교섭도 우리가 A가 한국에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하고 해외에 있을 때는 영상통화로 어떻게 하고 이렇게 면접 교섭을 하기를 원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판사님은 제가 봤을 때는 판사님이 우리가 원하는 바를 거의 다 판결을 다 해주셨거든. 그리고 면접 교섭에서 저희가 원하는 안을 거의 원한 대로 다 판단을 해주셨어. 그 뜻은 뭐예요? A 판사님이 봤을 때도 대충 보면은 A가 해외에서 안 들어와서 A가 나쁜 배우자처럼 보였는데 자세히 이제 실체를 파악을 해보니까 나쁜 건 B네. B가 자기가 나쁜 짓 해놓고 심지어 A한테 다 뒤집어 씌워놨네. 그래가지고 괜히 A는 마음 상해가지고 이러고 있고 A는 A도 못 보고 하네. 그러니까 면접교섭도 B 조용히 하고 A가 원하는 대로 요거대로 면접교섭 다 이행하세요라고 완전히 판단을 했거든. 그러니까 A 의뢰인께서 요 사건은 이제 판결이 다 확정됐습니다. 판결을 딱 받고 나서 특히나 면접교섭 부분에서 판사님이 이렇게 판단을 딱 다 잘 해주시니까 굉장히 A도 만족스러워하고 잘 끝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혼 소송에서 근데 내가 억울한데 오히려 내가 귀책 배우자로 몰리고 내가 뭐 이혼을 되게 원하는 것도 아니었는데 심지어 귀책 배우자로서 몰려가지고 이혼을 소송을 당하게 되면
이렇게 교착 국면으로 가가지고 세워라 내워라 하면서 서로 힘든 상황으로 되어 있는 이혼 소송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은 마음이 풀리면 교착 상태도 풀린다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